안녕하세요. 방구석 환경운동가 김보통입니다. 최근 사람의 뇌 혈관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5mm에서 1마이크로미터까지의 크기를 가진 작은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미세 플라스틱, 다른 말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는 2004년 영국 해양 생물학자인 리처드 톰슨이 동물 플랑크톤을 관찰하던 중 네트에 걸린 플라스틱 조각을 발견하면서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이 심혈관계 질환, 치매, 파킨슨, 뇌신경세포 손상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러 경로를 통해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이 호흡을 통해 흡입되거나 음식과 물을 통해 장기 속으로 침투되고 심지어는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모든 장기와 혈액, 태반과 정자 등 모든 곳에 축적된다고 합니다. 일부 변으로 배설되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혈액을 타고 뇌에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혈관질환 환자 300여 명을 연구한 결과 혈전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 그룹이 상대 그룹보다 사망, 심장마비,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병 발생률이 2배로 높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기증시신들을 분석한 결과 미세 플라스틱은 간과 신장에 비해 뇌에 10배 이상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기증시신 28구 중 12구는 치매 환자의 시신이었는데 이들의 뇌 속 플라스틱의 농도는 7배 더 높았습니다. 국내 실험쥐를 통한 실험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쥐의 뇌 조직에서 혈중 내의 심한 염증 반응과 뇌신경세포 손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미세 플라스틱은 어떻게 해서 발생할까요? 크게 2가지 경로로 만들어집니다.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처음부터 작게 생산된 플라스틱으로 화장품 스크럽제로 많이 쓰였는데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사용이 규제되었습니다. 2차 미세 플라스틱은 큰 플라스틱이 사용 과정에서 부서지거나 버려져 자연 풍화되어 생긴 것으로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관리할 수 없이 확산되는 중입니다. 미세화의 최적 조건은 태양광, 산소, 온도 3가지입니다. 태양광에 노출되고 산화될수록 그리고 높은 온도일수록 플라스틱은 잘 부서집니다. 그리고 오래된 신발이나 선풍기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들은 실내에 보관해도 오래되면 작은 충격과 열 등에 의해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많이 쓸수록 미세 플라스틱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첫 번째로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입니다. 일회용 페트병의 뚜껑을 따는 순간에만 2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합니다. 페트병을 태양광에 계속 노출시키면 더욱 많이 발생합니다. 일회용 눈물약도 뜯는 순간 발생하니 한 방울을 버리고 사용하라는 말도 나옵니다. 차 티백은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고분자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 티백 1ml당 12억 개 이상이 방출됩니다. 종이컵도 폴리에틸렌으로 코팅되어 있어 뜨거운 커피를 담아 마시면 한 잔당 15억 개 정도 발생합니다. 물티슈도 대부분 100% 종이가 아니라 합성섬유가 섞여 있어 사용할 때마다 나옵니다. 심지어 마스크에도 중간 필터에 폴리프로필렌이 들어가 있어 호흡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흡입됩니다. 두 번째로는 합성섬유의 세탁과 건조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합성섬유로 만든 옷들도 세탁할 때마다 수십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합니다. 건조기에서 발생하는 열도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을 증가시킵니다. 심지어 빨래를 널기 위해 옷을 털 때도 세탁할 때와 비슷한 양이 만들어집니다. 육지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약 35%가 합성섬유 세탁물에서 나옵니다. 다양한 옷 중에서 플리스, 후리스와 같은 폴리에스터 소재 의류에서 특히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합니다. 셋째로는 해양 쓰레기와 어구, 배에 칠해진 페인트 등입니다. 바다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어구와 육지에서 바다로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나옵니다. 태양광 아래 2에서 5년 정도 노출된 후 바람, 물리적 충격, 파도 등에 의해 수없이 잘게 쪼개집니다. 이것을 해양 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하여 섭취한 후 우리의 식탁 위로 올라와 사람의 몸속에 축적됩니다. 또한 배에 칠해진 페인트가 풍화되면서 발생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실제로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증가량을 보면 2005년 약 16조 개에서 2019년 약 171조 개로 14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넷째로는 농업용 비닐 덮개입니다. 토양 속 미세 플라스틱의 가장 큰 원인은 비닐입니다.
잡초,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농업용 멀칭 필름은 50% 정도가 수거되지 않고 그대로 토양에 버려집니다. 과학자들이 토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의 순환에 대해 연구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토양에 심어진 식물들은 뿌리에서 줄기를 타고 잎과 열매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됩니다. 게다가 한 번 오염된 식물은 후세대 식물까지 대물림되어 다시 깨끗한 토양에 그 씨앗을 심어도 미세 플라스틱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염된 토양에 뿌려진 비는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 물속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로는 타이어와 인도 잔디, 놀이터 등 야외 플라스틱 구조물입니다. 차 타이어의 30%도 플라스틱인 합성 고무입니다. 차가 달릴 때마다 지면과의 강력한 마찰에 의해 미세 플라스틱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중고차 내부 플라스틱 부품도 시간이 지나면 쪼개집니다. 야외 인조잔디, 놀이터 등 태양광에 노출되는 환경의 플라스틱들은 더 잘 분해됩니다. 이제는 일본 후지산의 구름 성분에서도 그리고 북극과 남극에서조차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다고 하니 개인 차는 있겠지만 이미 우리의 몸속에도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을 얼마나 흡입하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연간 44kg으로 전 세계 3위입니다. 1위 호주, 2위 미국 다음입니다. 2010년 배달앱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 사용이 늘기 시작하였고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배달 시장 규모는 2019년 9.7조 원에서 2021년 26.2조 원까지 2년 사이 3배나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1인당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 한 달에 칫솔 1개 분량의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75년 후인 2100년에는 1인당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이 50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최근 카이스트에서 플라스틱 생분해 효소를 발견했습니다. 혐기성 세균에서 발견한 이 효소는 가장 분해가 어렵다는 폴리에틸렌을 44.6%나 분해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원료는 재생이 가능하고 대량 생산 또한 가능하며 유독물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세계 기업들과 각종 환경단체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인 우리도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미 지구상에 만들어진 83만 톤의 플라스틱에서 미세 플라스틱은 빠른 속도로 계속 발생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부터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니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과 인체 유입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가지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물을 통한 미세 플라스틱 섭취 줄이기. 가장 흔하게 접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병은 수돗물에 비해 50배나 미세 플라스틱 양이 많습니다. 플라스틱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시는 것보다 수돗물을 거르는 필터를 설치하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또는 물을 끓이면 미세 플라스틱의 30% 정도는 석회와 함께 뭉쳐져 바닥으로 가라앉아 걸러집니다. 더 많이 거르려면 물속에 칼슘 보충제를 넣어 끓이면 좀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뭉쳐져 가라앉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쓴 페트병이 아깝다고 계속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게 재사용하는 동안 미세 플라스틱은 계속 부서져 나오니 플라스틱 수거로 바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틀 투 보틀이라는 페트병 전문 수거업체도 있으니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합성 섬유 세탁을 통한 미세 플라스틱 발생 줄이기. 합성 섬유를 세탁하면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은 세탁기 내부 마찰에 의해 발생합니다. 세탁기에 미세 플라스틱 필터를 달아 하수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면으로 된 세탁망을 구해 합성 섬유 옷을 넣으면 세탁기와 직접 접촉을 통한 마모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빨래 건조기의 열에 의한 미세 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기 위해 되도록 자연 건조를 하고 빨래를 털 때도 세탁할 때만큼 나온다고 하니 털지 않고 손으로 잘 펴서 널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언제 만들어졌고 왜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되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플라스틱은 처음에 지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9세기에 코끼리 상아로 당구공과 피아노 건반을 만들던 시절 미국 당구 선수 마이클 펠라는 점점 심해지는 코끼리 밀렵을 막기 위한 취지로 상아를 대체할 물질을 개발하는 이에게 1만 달러의 상금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금을 받기 위한 연구에 매달렸고 그 결과 플라스틱의 탄생이 시작되었습니다.
1840년 폴리스틸렌을 시작으로 1872년 PVC, 1926년 바이닐, 1935년 ADPE, 1936년 아크릴, 1941년 PET, 1951년 HDPE와 PP, 1954년 스티로폼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대량 생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30년대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플라스틱은 군수사업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폴리에틸렌은 레이더의 재료로, 나일론은 낙하산의 재료로 사용되면서 플라스틱 생산 설비는 폭증하였습니다. 그러다 1950년대 전쟁이 끝나고 이미 만들어진 엄청난 수의 플라스틱 공장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자 플라스틱 생산 업체들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 한 번 쓰고 버리는 삶, 일회용 플라스틱은 집안일을 줄여준다는 내용의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사람들은 그런 무분별한 낭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입한 플라스틱을 버리지 않고 계속 재사용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플라스틱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 멋진 소비를 마음껏 즐기세요 라며 마치 일회용 플라스틱을 쓰고 버리는 것이 앞서가는 생활 방식인 양 대대적인 마케팅을 했습니다. 플라스틱으로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앞으로는 플라스틱이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TV 광고도 하였습니다. 그 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서서히 늘어 1960년대부터 일상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병, 비닐봉투가 등장하고 미국 카페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테이크아웃을 시작했습니다. 1973년에 음료 페트병이 등장하면서 플라스틱 생산업자들의 바람대로 사용이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시작은 플라스틱 생산자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플라스틱 문화에서 비롯되었고 소비자인 우리는 그들의 마케팅에 세뇌되어 지금까지도 편리함의 환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용해온 플라스틱이 이제는 우리를 공격하게 된 지금 우리는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던 모습에서 벗어나 삶의 주도권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스스로를 살리는 선택이고 무엇이 해를 끼치는 선택인지를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평화운동가 밀치 이승헌님의 저서 브레인폰을 켜라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물론 행동 방식까지 바꿔놓습니다. 스마트폰 속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존하면서 뇌는 그저 스크롤하며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편리함을 얻는 대신 우리는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조금씩 놓아버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더 나은 사회 시스템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택을 이끌며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과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습관과 문화에서 벗어나 삶의 주도권을 되찾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날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